자, 이번 소식은 말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관심을 두거나 문제 해결에 자신이 있다며 덤벼든 주요 정책들이 완전히 족족 고배를 들고 있습니다. 자, 25번의 크고 작은 대책을 쏟아낸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고용 정책의 실패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부동산 정책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무더기 땅 투기 의혹으로 헛발질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이례적으로 휴일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는데, 정부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치 등 무관용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담합니다. 자, 정부의 대응이 너무도 미흡하고, 특히 관련 수사, 이 관련 조사를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받아야 될 변창흠이 수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이거죠. 아니, 이게 무슨 생선가게에다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격입니까? 자, 지금 같은 조사 방법, 셀프 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손혜원 사례를 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의혹은 국회의원이 심했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도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을 텐데 조사를 안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 문재인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렸던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아주 안정이 돼 있다면서, 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에 4년간 무려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조사기간인 44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단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잠시 주춤했다가도 한 달, 두 달 만에 큰 폭으로 올라서 사실상 집값 억제 효과는 없었던 것이죠. 이 선거를 앞둔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큰 문제인데요. 자, 문재인은 취임 직후에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고용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자,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사업에 쓴 돈은 총 80조 원이 넘고, 그러나 지난달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올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급감했고, IMF 국제통화기금 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자리 감소세가 말입니다. 일자리 감소세가 지난해 3월 이후에 11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실업자 수는 15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자리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악화가 됐고, 우리 산업의 근간이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지난해 3월 이후에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특히 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 이
재정 일자리에 편중이 됐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제첩 알바, 교실 불 끄고 다니기, 뭐 저거 없나 저거? 저 조국 차 저 물티슈로 닦아주기, 이런 알바 없나? 그런 것도 좀 하지. 자, 출범 초기 때부터 이어진 반기업 정서로 소위 기업장악 3법, 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이 개정안 등 각종 규제 입법을 쏟아냈고,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고 노동시간 단축이 되는 등 친노동계 성향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이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거 진짜 이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진짜 과간입니다. 과간. 자, 어떤 것이냐? 가짜뉴스 엄정 대응하겠다. 가짜뉴스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문재인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자, 우리 경제가 지난해 경제개발협력 죄송합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문재인이 떠벌렸는데, 이 문재인의 신년사 언급을 뒤집는 주장이 다른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방AE지국의 한국이란 나라에서 말이죠, 대통령이란 이 자가 맨날 입만 벌리면 벌구가 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서도 각종 성장률 우는 이 락TV에서 지적한 바가 있죠. 아일랜드 중앙통계국 CBS,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일랜드 중앙통계국 CBS는 지난해 실질적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3.4%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고, 자, 한국의 마이너스 1.0%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자,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의 최고 성장률 발언은 명확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과 청와대 참모들이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바로 이런 것이 진짜 이 새끼들 말이자, 바로 이런 것이 국정농단이라며 정부의 실정을 단순 은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리어 훌륭한 성과인 것처럼 뒤바꾸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유분수지, 명백한 사실관계마저 왜곡을 해서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짓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라며 개탄한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과 청와대는 즉각 사과하고 물러나고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문재인이 물러나겠습니까? 임기 다 됐는데 물러나겠습니까? 끌어내려야죠. 자, 문재인은 가짜 정보를 제공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말입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여당과 방통위원장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이 비판과 문재인에게 가짜 정보를 준 이 정책실장, 신년사로 가짜 뉴스를 발표하게 해버린 정책실장, 그리고 이것을 진짜처럼 발표를 한 문재인, 이 가짜뉴스 확산을 막아야 할 위원장 중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재인의 거짓말, 문재인의 가짜뉴스입니다. 자, 문재인은 지난해 8월 아까 얘기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자, 외우세요 여러분들. 경제협력개발기구, 진짜 발음이 안되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 한 번만 더 외워보세요. 이제 뉴스에서 OECD 나올 때마다 이거 여러분들 안 잃어먹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 OECD가
8월에 낸 보고서에 코로나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 하에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8%로 전망을 하자 경제 실적을 자랑하는 소재로 삼았습니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 전망치를 사실로 여겨서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성장률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말입니다. 참 개망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이 전망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했고 OECD는 2년마다 한 번씩 한국 경제 보고서를 냅니다. 2년마다 한 번씩요. 자, 그러는 한편에 우리나라의 지난 1월 밥상 물가 상승률은 OECD 회원국 중에 4위에 달했고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는 지난해보다 6.5%나 올랐고 이는 OECD 전체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아이고 이거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터키, 칠레,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4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 이러니 사람이 살겠어요, 사람이. 다시 요약하자면 이 마이너스의 손, 이 문재인 정부, 자 이거 우타할게야. 자, 정부의 실정은 차고도 넘칩니다. 부동산 헛발질에, 투기에, 또 일자리 참사에, 안보 참사에, 뭐 노인 알바, 이 노인 일자리 알바인 양, 이런 것만 양산되고, 뭐 제첩 알바, 뭐 교실 불 끄고 다니기, 뭐 전봇대 불 끄고 다니기, 그냥 산 너머에 불이나 안 나나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기, 뭐 이런 것만 쫙쫙쫙쫙 늘어나고 실제적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늘어난 게 개코도 없다 이겁니다. 자, 문재인이 그토록 자신 있다던 것을 손대는 족족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고 25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안 내려갔고 설상가상 LH 신도시 투기에 국민들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 정부 다 자랑했으나 80조를 쏟아붓고도 157만 명의 실업자 정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파 한 단위 2,800원에서 파 한 단위 7,500원으로 계란 한 판을 6,000원에 살 수 있었으나 지금은 10,000원이 넘기도 합니다. 물론 쌀값은 보나 마나죠.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건만 촛불떼들은 말입니다. 이 도적떼들은 말입니다. 어디서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댄 문재인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그 어떤 조치를 할지 방통위원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재인 밑에서 자리에 앉은 놈이 문제 삼기나 할런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 가짜뉴스 어떻게 할까요? 방통위. 뭐 우리한테도 메일 보내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이거 삭제 안 하면 계정 정지시키라고 엄포를 놓고 난리치더니 니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